힘들어. 자, 선수 5번 볼게요. 학교에서 진도는 다 나갔죠? 끝까지. 아니요. 몇 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혹시 했나요? 선수 5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자, 단순히 employees, 직원들이에요. 어떤 뭐 회사나 공장의 뭐 직원들, 고용된 사람들이 직원이죠. 직원들에게 sense of agency, sense of agency를 주는 것. 그러니까 sense of agency는 뭐냐? 주인의식. 주인의식입니다. 아까 단어 있었죠? 이 주인의식을 주는 것. 근데 주인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약간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잘 안 해. 어떻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 질문 안 했다며. 아니고요. 한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기본 상식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자기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다만 주인처럼 돈을 벌어가는 건 아니고 주인처럼 책임감 있게 주인처럼 이 영업장, 회사, 공장을 깔끔하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는 것을 주인의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 주인의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것. 자, 그리고 내쉬하고 sense of agency, 주인의식에 대한 부연 설명을 줍니다. feeling, 기분, 느낌인데 어떤 기분이야? That they are in control. 그들이 어떤 통제를 하고 있다는 기분. 주인처럼 자기가 뭔가를 다 통제하고 마음대로 통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 그리고 that they have genuine decision making authority. 그들이 진짜 genuine, 진짜 어떤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하는 authority,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주인의식이죠. 그쵸? 제가 뭔가 이 회사에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통제권이 있다는 그런 기분이 주인의식인데 주인의식을 주는 게 그래서 어쩌냐고 can radically increase 자 근본적으로 급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를?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이 they, employees입니다. 직원들이 일에 가져오는 에너지와 집중력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심어주면 직원들이 책임감 갖고 열심히 잘 깔끔하게 효과적으로 일을 해서 에너지와 주의력을 일하는 데 쏟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Giving employee a sense of control. 자, 직원들에게 sense of control, 통제력을 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주는 것은 improve, 향상시킵니다. 뭐를? How much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s. 자, 이 많은 이런 self-discipline, 자기 규율이에요. 자기 규율을. 근데 어떻게 하는 자기 규율이야? 직원들이 일하는데 가져오는 많은 자기 규율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규율이라는 게 뭔 것 같아요? 약간 그거죠. 자기가 규칙적으로 만들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꼼수 안 부리고 그냥 막 일을 대충 하고 눈속이로만 대충 하고 그렇게 월급 루팡짓 안 하는 뭔가 자기를 철저히 절제하고 자제하고 일에 정직하게 잘하는 그런 자기교육적인 태도를 주인의식을 심어주면 길러준다라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중간에는 다 이 2번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 전까지는 다 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시. 어떤 예시인지 그냥 간략히 좀 볼게요. 조금만. One 2010 study at a manufacturing plant in Ohio, for instance. 예를 들어 한 2010년의 연구. 어디의 연구? 오하이오,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라는 주의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에서의 연구는 carefully examined 세심히 조사했습니다. 뭐를? Assembly line workers 조립 시설의 이런 노동자들 Assembly line은 조립 공장에서 어떤 제품들 조립하는 라인을 얘기해요. 네, 어떤 조립 시설 노동자들이야? Who were empowered to make smart decisions about their schedules and work environment. empower 하면은 권한을 주다. 거기 있죠? 아까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걸 받은 거예요. were empowered. 수동태니까. 어떤 권한을 준? 그들의 work schedule, 일정, 일하는 언제 쉬고 언제 출근하고 이런 스케줄과 일하는 작업 환경에 대한 작은 결정을
할 만한 권한을 받은 이런 노동자들을 직원들을 조사했더니 they designed their own uniform. 이 직원들이 스스로 이 유니폼이라는 사복을 제작했고 and had authority over shift. shift하면 교대 근무입니다. 교대 근무의 일정에 대해서 권리를 가졌고 권한을 가졌고 while our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ay scales stayed the same. 근데 manufacturing process 제조 공정과 그리고 pay scales 이 돈을 받는 규모 그러니까 월급 액수는 stay the same 같았대요. 같았지만 주인의식만 심어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 뭐야? 일하는 능률이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Within 2 months 2달 이내에 productivity at the plant 이 공장에서의 생산성은 increase 증가했습니다. by 20% 20% 정도로. 그리고 with workers taking shorter breaks 노동자들은 더 짧은 휴식을 취했고 and making fewer mistakes 더 적은 실수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줄여졌고 실수도 적고 생산성 20% 향상되는 좋은 영향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심어주면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subject and title 주제 제목을 생산성이 향상시키는 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인의식 이렇게 다뤄줬어요.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39번. 자, 39번 첫 문장부터 보면은 1번 Spending time as children allows animals to learn about their environment. 자,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 것. 근데 뭐로써?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동물들에게 animals 동물들에게 to learn about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몇 번이에요? 그 새로 나눠준 거 어제 준 거. 어제 준 거. 이거네 이거. 아니 여기 있었어. 그거 보면 돼요. 36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면은 동물들이 환경에 대해서 배운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면요. 바다 뛰어놀고 그런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이 더 친화적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렇대. 근데 사람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렇네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역시 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래에서 부화하자마자 부모하고는 그냥 얼굴도 모른 채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은 어때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지 스스로가 먹이를 얻는 방법을 지 스스로가 찾고 지 알아서 생존해야 돼. 그런 동물들은. 근데 뭐야? 그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유전자 안에. 그쵸? 맹수의 본능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아이로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뭐예요? 동물이. 부모하고 어렸을 때 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애초에 태어나자마자 독립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들은 부모와 일정 시간 동안은 같이 생활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은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동물들은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 좀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쵸?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아기 동물들은 그걸 따라하니까 반면에 태어나자마자 혼자 독고다이로 사는 동물들은 어때요? 그냥 지들 본능대로 하다가 잘못하면 꾀꼬닥 하는 거야. 그쵸? 그럴 확률이 더 높죠? 자,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메인 아이였어요. Without childhood, 유년기 없이,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런 시기가 없는 경우에 animals must rely more fully on hardware. 동물들은 rely on 하면은 의존하다예요. 더욱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의존해야 한다. 그리고 and therefore be less flexible. 그러므로 더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드웨어에 의존해야 된다는 뭐냐? 그러니까 타고난 신체적 능력에만 의존해서 본능과 신체적 의존, 피지컬에 의존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안 자라고 태어나자마자 사는 애가 뭔가 맹수야. 근데 맹수들은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사는데 보통 그쵸? 네.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하고 애초에 코끼리도 그렇고 곰도 부모랑 같이 생활하는데 거북이 혼자 살잖아요. 맞아.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다로 가고. 근데 그러자마자 새들 다 잡아먹는 맞아요. 그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큰 물고기들한테 잡혀먹고. 맞아요. 어쨌든 그런 피지컬적인 요소에 의존해야 되고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져요. 왜냐? 배운 게 없어. 이 야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맞춰서 어떻게 다 대응해야 될지 그 대응 방법을 잘 몰라. 그냥 본능 하나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읽고 중간에 이것도 다 예시예요. 중간에 다 예시인데 예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Try to facilitate the passing on of cultural information. 자, 유년기. 그러니까 동물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이 유년기는 facilitate, 촉진합니다. 뭐를? passing on 하면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수라는 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 전수하는 거.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미래의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에게 뭐에 대한 전수를 촉진해요? 근데 cultural information, 문화 정보,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전수하는 걸 촉진합니다. 문화와 관련된 정보가 뭐겠어요? 동물들에게 어떤 환경에 가면 어떻게 먹이를 구하고 어떻게 거처를 마련하고 어떻게 뭐 새집이라면 새집을 짓고 그런 문화 환경적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대를 이어서 전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함께 보는 유년기가 당연하죠. And culture can evolve faster than genes. 이러한 동물의 문화들은 evolve, 진화합니다. 유전자보다 더 빠르게 본능적으로 그걸 DNA에 박혀서 전수되는 것보다 부모한테 직접 배워서 전수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쵸? Try to give flexibility in a changing world. 그래서 이런 부모와 함께 보는 유년기는 동물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해줘야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동물들이 부모와 함께 유년기를 보내는 것의 이점, 이런 여러 세상의 변수와 변화하는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물의 유년기라고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예시 좀 읽어볼게요. 3번 문장. Among migratory bird species. 자, 아까 단어에 migratory bird가 있었는데 이게 철새입니다. 철새 종들에 있어서 자, 철새가 대표적인 그냥 독립해서 생활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전혀 쌩까는 태어나자마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저씨가 아빠야, 아줌마가 엄마야, 안녕히 가세요. 이런 동물이라는 거야. Those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자,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대주격관계대명사절. 그러니까 태어나요. Those are born. 근데 어떠한 채로? knowing, 알고 있는 채로 뭐를 어떻게, 언제, 어디로 migrate, 이주해야 되는지. 철새는 이주하고 이동하잖아요, 먼 거리를. 그걸 알고 태어나는 이런 애들인데 Those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s they were born in. 또 부연 설명해 줍니다. 이런 철새들은 또 어떤 애들이라고 부연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주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을 따라서 근데 어떤 지시사항이야? 부모로부터 배운 지시사항? 아니죠. 본능적으로. 맞아요. 그들이 타고 태어난 그런 본능적인 선천적인 지시사항을 따라서 이주하는 애들이래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sometimes have very inefficient migration routes. 때때로 sometimes 매우 비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취하게 된다. 왜냐? 본능에 따르면은 뭐 이런 남쪽으로 가면은 지들이 살기 좋은 그런 거처가 있는데 뭐 지구온난화나 뭐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남쪽으로 가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본능에 따르면 그건데 근데 부모 세대에서는 그거 알아.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사는 새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본능으로 유전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애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 보낸 애들은 배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These birds, 이러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철새들은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이주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나지만 don't adapt easily. 쉽게 변화에 적응하지는 못해요. adapt, 적응하다죠. So when lakes dry up, 호수가 말랐어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호수가 있어서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가 DNA인데 환경이 변화했어요. 그러면은 잘못 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호수가 없는데. Forests become farmland.
숲이 농지가 되고 인간이 가꾸는 논밭이 되고 climate change pushes breeding grounds further north. 그리고 기후 변화가 이런 번식지를 더 북쪽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those birds that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keep flying by the earth roots and maps. 이렇게 이주하는 방법을 타고 태어난 새들은 계속 그 타고 태어난 내용에 따라서 계속 날아가요. Keep flying by the earth roots and maps. 그 유전자에 박힌 오래된 규칙과 지도에 따라서 계속 날아갔다. 그럼 낭패를 보는 거죠. 환경이 변화했는데. 그래서 이와는 반대로 부모한테 배우는 유년기를 부모와 함께 보내는 동물들은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유연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런 동물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40번. 40번도 5번 맨 마지막 문장하고 이게 원래 본문이 원래 이 문제가 이 요약문이었어요. 요약문 자체가 메인 아이디어를 요약한 게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잘 나와 있겠죠, 요약문에. 그래서 5번, 6번 정도만 보면 되는데 일단 5번 보자면 The situation would be much improved if more projects embrace the idea that we should always keep the largest possible audience in mind as we make design decisions. 자, 이러한 상황은 would be much improved.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뭐였냐? 앞서서 뭐 조금 읽어보긴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을 할 때,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면 여러 가지의 디자인이 있겠죠. 어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로, 도보 디자인, 아니면은 뭐 주변 환경 디자인, 아니면은 어떤 인터넷 공간의 디자인도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여러 가지. 근데 그 가운데 이 글에서는 디지털 측면에서의 디자인을 얘기하네요. 디지털.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디자인 그런 것이 대표적이죠.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분들이 제법 많대요. 나도 그러니까 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력이 굉장히 나쁘고 아니면 청력을 완전히 잃거나 청력이 뭐 엄청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나 디지털 공간의 어떤 사용할 만한 것들을 잘 이용하기가 힘들겠죠.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분들이 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애인분들을 그런 고령한 인터넷 공간에 디지털 공간의 디자인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들을 대해서 그분들을 고려하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장애인을 위하는 그런 인터넷 공간의 디자인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아지겠죠,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would be much improved. 더 나아질 겁니다. 만약에 더욱 많은 프로젝트가 embrace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포용한다면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겠어요? 그쵸. 맞아요. 장애인도 고려해서 장애인을 위한 이런 디자인을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장 큰 the largest possible audience, 잠재적 이런 청중을 지켜야 한다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가장 큰 잠재적 청중. 이게 the disabled. 그러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keep in mind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다 이런 의미거든요. 항상 마음속에 두려는 이런 아이디어를 포용한다면은 장애인들을 고려한다면은 더 나아질 거다. As we make design decisions. 우리가 어떤 디자인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확실히 하면서 ensure 하면 확실히 하다. 뭘 확실히 하면서 that our final products serve the needs of thos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ose without. 자, 우리의 최종 제품은 역할을 할 거라고요. 어떤 역할? 장애를 지닌 사람들,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의 그것도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의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이게 메인화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장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들은 have often been overlooked. overlooked 뭐라고 했어요? 오늘 단어에서.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종종 어디서? In digital project,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공간의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which could be changed. 근데 이것은 변화될 수 있어요. 뭐 함으로써? 장애인도 그냥 단순히 고려해서 그들을 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음으로써 by adopting an inclusive design, 포괄적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adopt하면 선택하다, 채택하다죠. inclusive하면 포괄적이라고 했어요. 포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근데? 예, 다 포함하는. 맞아요. 여러 대상을 포함한다는 거죠. 비장애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같이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함께 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디지털 프로젝트에서의 포괄적인 디자인의 필요성, 장애인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4142 보면은 이거는 한 이 정도 밑줄 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밑줄 먼저 쳐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All humans, 모든 인간들은 to an extent, 어느 정도로는 seek activities, seek 하면 무엇을 찾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활동들을 찾아요. 근데 어떤 활동들? 뒤에 that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죠. 네. 어떤 활동들이냐? Activities that cause a degree of pain in order to experience pleasure.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고통을 일으키는 활동을 일부러 추구한대요. 의도적으로.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experience pleasure, 기쁨이죠.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느끼려고 한대요. Whether this is found in spicy food, strong messages, or stepping into too cold or too hot baths. 자, 이것이 이러한 활동이 매운 음식, spicy food, 매운 음식이나 아니면 strong messages, 강하게 세게 누르는 마사지나 아니면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이 탕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든 이런 것을 추구한다. 왜 그러냐? 이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뭐예요? 또 좋은 기분을 느끼기 때문이죠. 인간들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인간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화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왜 근데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데 왜 고통이지만 기쁨을 느끼게 되느냐? 그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줘요. The key is that it is a safe threat. 자, 핵심은 이러한 고통을 주는 활동들이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다. threat 하면 위협.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 크게 해하거나 뭐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럴 정도의 위협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고통을 받지만 이거 견뎌내면은 오씨 기분 좋아. 뜨뜻한 목욕탕에 들어가고 차가운 냉탕인데 들어가 보니까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매운맛을 먹었어요. 뭐야 이거 사람 먹으라고 만들었어? 하는데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마사지. 왜 이렇게 세게 해? 앞좀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시원해. 마사지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어디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죠? 그렇죠? 위협이고 고통이긴 한데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기쁨으로 나중에 다가온다는 거죠. The brain perceives the stimulus to be painful. 뇌는 인지합니다. 이러한 자극을 뭐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러나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non-threatening. 위협은 되지는 않다.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을 뇌가 알고 있다는 거야. 고통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냥.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is could be similar to the way humor works. 자, 이것은 유사합니다.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유머가 어떤데? 그러니까 유머는 뭔가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살짝 조롱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서 놀리면서 재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 놀리는 게 악의적이거나 이 자식을 완전히 묻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니란 걸 알죠, 그쵸?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악의적이고 묻어버리겠다 하면은 그때는 유머가 아니라 UFC가 되는 거죠, 그쵸? A safe threat that causes pleasure by playfully violating norms. 그러니까 유머 역시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야. Safe threat. causes pleasure. 기쁨을 유발하는 안전한 위협이다. 장난스럽게 규범을 침해하면서, 그러니까 규칙을 그냥 살짝 위반하고 장난스럽게 하면서 We feel uncomfortable but safe. 우리는 불편하지만 안정감을 느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In this context, 이런 상황에서 where survival is clearly not in danger. 생존이 명확히 not in danger,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죠. 생존이 완전히 위험하지는 않는, 고통스럽긴 해도 진짜 문제는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the desire for pain, 고통에 대한 욕구, 고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actually the desire for a reward. 보상은 사실상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고통을 이겨내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not suffering or punishment, 어떤 고통을 더 받는 것이나 어떤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고통 끝에는. This reward-like effect, 자 이런 보상을 좋아하는 영향은 보상과 같은 영향, 고통을 이겨냈더니 보상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come from, 뭐로부터 생겨난다. 뭐로부터 생겨나요? The feeling of mastery over the pain. 고통을 mastery, 완전히 이겨내는 그런 기분에서 생겨난다. 뜨거운 거 참았더니 시원해. 그쵸? 맛을 세게 하는 거 참았더니 시원해. 그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줘요. 한 가지 예시. 그러니까 매운 음식 먹는 거. 처음에 막 매운 음식 먹는 거는 타는 듯 하지만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쵸? 이것도 고통을 주지만 크게는 뭐 별 이상은 없으니까 안전한 위협이 되고 결국 스트레스가 풀리는 보상과 같은 영향을 받아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운 음식 먹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이 또 매운 음식 먹는 것은 뭔가 혀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사실 통증이 돼요. 사실 그게. 근데 보상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주신 것 다시 보면은 knowing that our body is firing off danger signals but that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produces pleasure.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러나 but we are actually completely safe. 위험하지만 완전히 completely safe.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은 produces pleasure.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위험하지만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쁨을 느낀다는 얘기 계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다 예시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내용은 우리 이런 특성이 인간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야. 다른 동물들한테는 고통을 이겨내고 참으면은 뭐 기쁨이 온다 이런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알 수 있는 이렇게 안전한 위협, 안전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기쁨을 느끼는 특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숙제로 화요일까지 워크북 다 해오는 거고 지금 일단 얼른 시험 준비합시다. 알겠죠? 얼른 시험 준비하고 워크북도 최소한 오늘 그 빈칸까지는 빈칸까지는 하자. 알겠어요? 하죠. 응, 갔다 오세요.